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뽀개는 남자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대통령 선거를 16일 앞두고 있습니다. D-16일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이슈들이 또 언론을 장식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슈들을 뽀개봤는데 오늘은 다양한 주제로 좀 길게, 좀 세밀하게, 깊이 있게 이슈들을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 이슈가 지난 한 주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것이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안철수 단일화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프레임을 보수 언론 쪽과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이 프레임을 짜고 안철수를 희롱을 하였죠. 안철수를 모욕을 줬습니다. 안철수. 상당히 불쾌한 가운데서 또 선거운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두 분이 운명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오로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된다라는 이러한 아주 고약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열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바로 대장동에서 그분이 이제 언론의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그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정영학 녹취록에서. 만약에 그분이 이름이 이재명이라는 쪽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졌겠죠. 이 선거판이.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왜 그분이 드러났는데 조용할까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채널A 당시에 이동재 기레기 이동재 한동훈과 유착되었던 사실들이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고요. 이 속에 또 윤석열이 물어왔다라는 겁니다. 음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동훈과 이동재 간에 당시에 조국 수사 이후에 벌어졌던 언론의 검찰과의 유착, 특히 또 검찰의 쿠데타적인 반란,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얼마나 언론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었고 검찰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언론들을 가지고 놀면서 하나하나씩 미끼를 던져주듯이 던져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사 방향을 언론을 이용해서 만들어갔다. 조국 수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검언 유착과 검찰 쿠데타 세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 만약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렇게 제가 경고했던 세상에 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자, 그 다음 윤석열 일가의 김건희 일가의 땅투기, 장모 땅투기 의혹, 자녀와 지인까지 동원했다. 김건희. 이 범죄자 집단을 국민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불리하게 나오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중도층, 그들은 샤이 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별로 응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 표본을 수집할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응답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지금의 어떤 지지율은 그냥 한낱 꿈이다.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입니다. 이 속에서 실제로는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유권자들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연히 진보는 이재명, 보수는 윤석열을 했겠죠.
그 지지율이 35%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중도권이죠. 중도층이 누구에게 찍어주느냐? 자, 중도층은 말을 안 합니다. 관망하고 지켜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하면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너무나 무책임하죠. 정권 교체 이후에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이 국가적인 경제 위기, 세계적인 위기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과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층은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도층의 상당수는 능력을 보고 있고, 그 능력에서도 지금까지 증명된 것은 윤석열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지만 능력은 훨씬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의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과장으로서 상당히 그 이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하여 입에 닿지 못할 망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감히 어디서 입에 오르내립니까?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어받는 계승자예요? 윤석열은 역사적으로 이미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받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합니까? 심지어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팔아먹는다고? 참 망언입니다. 망언. 자,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현재 법원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사람이 딱 지금 현재 대법관에서 정해져 있죠. 성이 조씨로 시작합니다. 2021년 2월 4일 날에 정영학 김만배의 녹취, 이것을 한국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김만배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다 해서 그분 따님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계속적으로 이재명을 지목하였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거의 청문회격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을 때 그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하였다. 당시에 그분이 이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라고 아예 찍어서 공격해 왔죠. 그러나 한국일보가 18일에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재판 법원이죠. 법원 행정처장을 얘기합니다.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그래서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빌라를 사줬자는 거죠. 50억을.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대법관의 딸이 지금 살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모른다 이거죠. 자기만 알고 있다. 내가 사는 걸 김만배 내 형이 사는 걸로 하고 그 딸이 살고 있다. 이 공공대표한테도 물어보라. 이렇게 정영학에게 얘기합니다. 핵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처장을 했다.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근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정영학이 얘기하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거기 살아.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겉으로는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그분의 딸이 살아. 자, 더 이상 여기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그런데 검찰은 뭐 할까요? 이런 사실들이 이미 드러난
불구하고 물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사실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언론들이 이 기레기 언론들이 계속 몰아붙였고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검찰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더욱더 더 의혹을 키웠고 거의 확인사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오마이뉴스 마침내 드러난 대장동 그분 반격 나선 민주당 반격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현직 대법관 보도에 민주당 이재명이라는 국힘은 사죄해야 된다. 국힘은 결백이 증명 안 됐다.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됐잖아. 박영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눈 가리고 야옹이라고 합니까? 고양이 누굽니까? 국힘이잖아요. 박영수 받아 먹었잖아. 기가 막히죠. 베일에 쌓였던 그분은 한국일보 취재 결과 현직 대법관으로 특정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아전 인수다. 이재명 결벽 증명 안 됐다. 어디까지 증명해야 된다? 어디까지 증명해야 된다? 자, 백혜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이 18일 밤에 낸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더 시우려 했던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었다. 윤석열은 하다못해 TV 토론에서 입만 열면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대장동 악취 운운하면서 흑색 성전으로 일관했는데 자 이렇게 사실을 드러났으면 망언을 걷어들이고 사죄를 해야 된다. 부안해동했던 국민의힘도 함께 사죄해야 된다 주장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민의힘은 아직도 증명이 안 됐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러한 마타도식 유언비어 유포 가짜뉴스 그냥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거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향후의 어떤 선거에서도 이러한 마타도식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 유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일보 마찬가지죠. 야당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마비됐나 원희룡이 또 이상한 말을 했죠. 자, 원희룡이가 뭐를 얘기했냐.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지자 대뜸 해당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대법관 파기 한송한 주역이라고 우겼다. 그런데 파기 한송심의 대법관으로서 지금 그 A 대법관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당시에 행정처장이었어요. 아니, 법원처장이었어요.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응? 대장동 덮어씌우기로 계속적으로 경선 과정에서도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말이 안 맞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서 봐줬다. 응? 파기한송한 주역이다. 무책임한 발언이죠. 자, 우기면 끝이 납니까? 연합뉴스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에 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학에게 김만배 영장 들어오면은 윤은 죽어. 윤이 위험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만배와 윤석열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였다. 지난번에 김만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 열면 윤석열 죽어 그랬는데 이번에 영장 들어오면 나한테 영장 치고 들어오면 윤석열을 죽이겠다. 자, 이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했다? 김만배한테 위험하지 않게 하라. 이 속에 지금 연결고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박영수입니다. 여당의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면서 윤석열은 김만배의 흑기사다. 김만배 내 죄가 뭐야? 이재명한테 돈을 줘서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런 녹취록의 내용이 나오고 오히려 찔러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이재명을 구워 삶아 보려고 했는데 윤석열과 관련된 언급, 정영학은 윤석열에 대해서 제일 많은 사람, 김만배 되게 좋으신 분이다. 자,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이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과거 검사 시절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내가 우리 김만배 부장 잘 아는데 나는 여기에서 윤석열이죠.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말했어요. 이 통화 녹취록 공개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그러자 정영학이가 죽죠. 원래 제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윤석열은 되게 좋은 신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뭘 잡아? 손을 잡아주면서 손을 꼭 잡고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했습니다.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다는 말은 김만배에게 자신이 윤석열이가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런 취지로 보인다. 오늘 제가 공개한 것으로 윤석열과 김만배는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의 치명적 약점이 김만배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계속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녹취록의 발췌 내용입니다. 여기도 있죠. 불감증에 걸려버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기고 있는 저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오로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승자의 독식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저런 오만함, 기가 막히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뉴이처, YTN 뉴이처의 뉴스 내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채널A 기자에게 연락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관련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비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음성 파일요. 지난 2020년 4월 MBC의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 사흘 뒤 채널A의 A 기자는 회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음성 파일에 대해 B 기자를 통해 물어온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실제 주고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주주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대화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보입니까?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당시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죠. 채널A하고 음성 파일이 없다고 하고 MBC에서 장인수 기자가 이것을 폭로했을 때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공모해서 MBC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가 100일 안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영원할 수 없어요. 드러났습니다. 한동훈과 채널A의 유착관계, 기브앤테이크, 여기에 또 윤석열까지 들어가 있죠. 도대체 이들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언론 권력이 검찰 권력과 손잡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은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공포를 아직 더 체감을 해야 그때서야 후회할 것입니까? 윤석열의 본 모습입니다. 한동훈의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서울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걸 직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듣고 싶지만 시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윤석열 대검의 언론 플레이,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언론 부해를 하는 윤석열 대검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봅시다. 손준성이죠.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었잖아요. 중앙일보 기자, 비읍 기자.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제보자입니다. 지인 누구 좀 이제 약간 캐보고 있거든. 채널A 같이 백 기자. 예, 뭐 페이북 이름도 다 아시죠? 중앙일보 기자. 뭐 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채널A.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이렇게 살짝 이미 드러났죠. 아재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그 인적 사항들, 전화번호하고 주소, 어디에 살고 있고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해가지고 채널A 기자한테 던져줬잖아요. 누가? 검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했죠. 아니긴 뭘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 자,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특히 이 보수 채널 A, 중앙일보 이런 쪽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하고 있고 검언 유착 의혹을 자행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까지. 검찰이 던져주면 알아서도 착착착착. 그래서 포털 뉴스를 아주 뒤덮어버리죠. 이번에 세계일보. 윤석열 장모 땅 투기에 자녀와 지인까지 동원했다. 최은순. 왜 얼굴을 가립니까? 가릴 필요가 뭐 있어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황대 태스크포스 단장 김병기는 이날 장모 최은순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 판결문 등을 근거로 뭐를 밝혔느냐? 검사 사위인 윤석열의 비호가 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된다.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일당의 범죄는 최은순의 딸 김건희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서울대죠. 그 알게 된 사람 인사가 최은순의 지시로 허위 장고 증명서를 위조하였고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친오빠의 친구가 또 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장모 최은순에 대한 사무소 위조, 도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최은순이가 분당 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 L씨를 동원해가지고 당시 성남 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이죠. 인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관련 인사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법은 참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다. 이 진실을 도대체 언제 밝혀서 이들을 처단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이슈. 안철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어제 갑자기 아침에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했다 했죠. 근데 윤석열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안철수는 어차피 단일화할, 자기가 요구했던 쪽으로 단일화할 그러한 국민의힘의 어떤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렬을 선언하면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대선 완주 의지를 제하기. 지난 13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서 윤석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윤석열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탑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뛰어들어 제 단일화의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 심지어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서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아주 거친 격한 발언이죠. 여기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 상례는 후보인 제가 제안했으면 마땅히 윤 후보가 직접 대답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 여기에 이준석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석 고인 유지 발언에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이준석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유지 어디에서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고인이 돌아가서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준석이 고인이 죽었는데 그걸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젊은 친구 이 생각만 신체적으로만 젊었는지 몰라요. 생각은 지금 완전히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이준석이가 그래도 난 그렇게 안 봤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봤는데 아주 막 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공룡파의 망언 일색일 뿐이 이 대표는 즉각 표륜적 망언에 사과하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당에서.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생방송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우리 동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유지가 있냐며 고인을 모독했다. 참 천인 공노할 발언.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인면수심이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나 인간적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직격했다. 사과하고 이런 소리 들어도 쌉니다. 사과하세요. 자, 지지율. 오늘 발표된 경향신문에 나온 지지율은 KSOI의 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세요.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41% 겨우 넘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높게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네. 43.7%, 42.2%. 초접전이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중도층이다. 근데 정당 지지율 민주당 38.5%, 국민의힘 34%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문제점은 능력이 부족하다 60%, 이재명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67%. 그런데 지금 둘 다 도덕성이 부족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도덕성보다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를 본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후의 국정 능력은 충분하다 55.8%, 윤석열 36.7%. 보입니까? 3% TV 있죠. 3% 유튜브에서. 그때도 이미 결정이 났어요. 중도층은 결론을 마음속에 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후보 토론회 하지만 이 토론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중도층들이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살펴보겠죠. TV 토론을 잘했다. 이재명 36.5%, 윤석열 26.8%.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이재명 영역별 더 나온 후보. TV 토론, 선거운동, 대선 공약. 다 이기고 있어요. 참 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은 안철수와 지지율 격차가 30%, 35% 이상 나기 때문에 독자 승리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결국에는 독자로 갈 것이다. 안철수도 이제 my way.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윤석열 my way. 이렇게 이기는데 이렇게 이기잖아요. 윤석열 자기가 3자 대결을 해봐도 이긴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죠. 네, 단일화 시 48%, 36%, 안철수로 단일 47%.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기겠다. 이 말입니다. 윤핵관들 절대로 안철수한테 안 주죠. 서울신문.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언급. 여당 감히 못된 언어로 깽판치고 있다. 윤석열이가 유세에서 뭐라고 했냐.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파는 것을 믿지 말자.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 그런데 농두렁 시기로 망신을 준 사람이 감히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해도 되나? 당시에 윤석열이가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사로서.
자,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떠났나? 검찰 때문에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 끈질기게 괴롭힌 윤석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감히 어디에서 발을 들여 봉화마을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팔고 있다. 언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검찰 출신 검사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과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밀었잖아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이낙연, 윤겨냥, 노무현 죽음 이렇게 한 거 사과하는 게 도리다. 당연하죠.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 당시 죽음에 대해서. 특히 또 문 대통령은 무슨 히틀러니 이렇게 언급한 윤석열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자, 국민 여러분, 특히 중도층 여러분, 누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 난파된 대한민국을 키를 잡아야 될 것인가? 합리적으로, 실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따져보시고 2022년 3월 9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